네, 여러분 안녕하세요. 성우캡슐 조성우입니다. 여러분 이런 생각 한번 안 해보셨어요? 제가 망하면 아무도 관심 갖지 않죠. 제가 지금 법률사무소랑 부동산 운영하고 있는데 뭐 망하나 마나 뭐 네가 잘못해서 망하는 거지 이럴 거란 말이죠. 그리고 또 여러분 집 앞에 나가면 있는 뭐 칼국수집이 망한다든지 치킨집이 망한다든지 PC방 사장님이 망해, 아무도 관심 갖지 않아요. 그냥 잔인하게 그냥 망하는 거거든요. 근데 그와 반면에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망한다고 하니까 난리가 나잖아요. 막 유동성 공급한다고 그러고 또 다른 데 무슨 도이치뱅크 은행 또 망한다고 하니까 지금 난리가 나요.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. 아니 왜 은행도 똑같이 사업인데 은행이 망하면 이 난리가 날까? 미국 은행이 망하는데 우리나라까지 난리가 나는데,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살다가 사업 실패해서 자살하고 이런 사람들, 막 회생 파산하고 이런 사람들, 그 사람들은 뭐야? 똑같이 망하는 건데 왜 이렇게 사람들의 차별을 두지?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죠. 근데 생각해보니까 일단 은행이 망하면 피해자가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. 왜냐면 은행이 망한다는 거는 은행한테 돈 빌려준 사람들이 수만 명인데 수만 명이 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. 그러니까 은행이 망하는 거에 대해서 그 난리가 나는 거예요. 막 정치권도 나서고. 하지만 제가 망하는 거, 내가 망한다고 해서 나한테 돈 빌려준 사람이 없거든요. 돈 빌려줘도 한두 명 빌려줬겠지. 그 사람 정도는 누가 신경을 쓰지 않는 거죠.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무슨 꼭 어떤 무슨 뭐 정의로운 어떤 원리에 의해서 세상이 돌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죠.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이 금리 올라갈 걸 예상하지 못하고 돈을 잔뜩 빌려다가 채권을 사서 망하는 거나, 일반적인 사람들이, 일반적인 뭐 PC방 사장님들이, PC방이 이제 뭐 나이가 드는 2000년대 이후생들한테는 인기가 없어지는 거를 미처 예측하지 못하고 최고급 펜티엄, 막 우리 땐 펜티엄이 최고였거든요. 펜티엄은 아니지, 지금은 뭐지? 어쨌든 최고급 사양의 막 PC를 잔뜩 주문했다가 2000년대 이후생들이 PC방 안 와가지고 망하는 거나, 사실 경영자가 잘못해서 망하는 건 똑같아요. 근데 한 명한테는 막 나라가 나서서 구해주고 한 명한테는 막 뭐 자살을 하든 뭐 하든 신경 안 쓴단 말이에요. 뭘 알 수 있냐? 어떤 무슨 정의의 원칙에 의해서 누굴 도와주는 게 아니고, 돈이 물린 데가 돈을 많이 빌려줬어. 그러니까 거기가 망하면 죽는 사람들이 많아. 그러면은 도와주고, 죽는 사람들이 없어. 거기나 망하든 말든 상관없어. 이러면은 도와주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. 여기서 제가 또 깨달은 게 하나가 뭐가 있냐면, 저는 되게 궁금했어요. 맨날 그 부동산 전문가들이 얘기하면은 이런단 말이에요. 우리나라는 전세라는 제도가 있어갖고 전세가율이 보통 50%에서 60% 정도, 지금 한 그 정도 되죠. 지금은 이제 50%로 많이 떨어졌는데, 전세가율이 보통 전세가율이 한 60% 정도예요. 전세가율이 한 60% 정도고, 70% 넘어가면은 전세가율이 많이 올라간 거고, 이제 50% 아래로 떨어지면 전세가율이 많이 떨어진 거고, 이제 그 정도 되는데, 우리나라는 전세제도라는 게 있어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그 이하로는 빠지지 않는다. 뭐 실질적으로 드러나는 현실 자체가, 드러나는 사실 자체가, 발생하는 사실 자체가 그렇죠. 10억짜리 아파트가 6억까지는 잘 안 빠져요. 왜냐면 그들이 얘기하기로 전세가율이 한 60% 정도 되고 6억 정도가 전세가 끼어 있으니까 그렇게 더 밑으로는 안 떨어진다. 그거 다 알겠어.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니까, 우리가 눈으로 보는 사실이 그러니까 그런갑다. 근데 뭐 그런갑다 하고 넘어가는 것도 의미가 있지만, 왜 그런지도 아는 게 중요해요. 왜 그런지 알아야 응용이 된단 말이에요. 근데 왜 그래요? 그럼 뭐 부동산 전문가들이 그래요. 우리나라는 전세제도가 있어서 전세가율이 60%니까는 40% 이상은 안 떨어진대. 뭐 실제로 뭐 실거래가 찾아보니까 그래. 그럼 그런갑다. 이게 아니고, 아까 제가 미리 말씀드린 거에 답이 있어요. 돈 물린 사람들이 많아. 그러면 안 망하게 한다니까요. 실리콘밸리 은행 돈 많이 빌려왔잖아요. 실리콘밸리 은행이.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망하면 다 같이 망하잖아. 그러니까 망하지 않게 만들잖아요. 똑같아요. 수도 없이 많은 전세를 사는 전세입자들이 진짜 수천만 명에 달하는 전세입자들이
10억짜리 집에다가 한 6억 정도 넣어놨고 20억짜리 집에다가는 한 12억 정도 넣어놓은 거예요. 빌려준 거야. 근데 아파트 값이 60% 이하로 떨어진다? 그러면 수천만 명이 돈이 물려 있는데 걔네들이 돈을 다 돌려받질 못해요. 그러니까 실리콘밸리 은행 망하지 않게 나라에서 난리가 나듯이 우리나라 아파트 60% 전세가율 60%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하려고 나라에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. 그래서 지금 난리가 난 게 뭐 특례 보금자리론을 비롯해서 뭐 전매 제한도 풀고 뭐 종부세 1세대 2주택까지는 중과 다 완화해주고 뭐 공제 뭐 19억에서 뭐 아니야 9억에서 12억으로 늘리고 막 지금 엄청나게 많이 규제를 대부분 다 풀었다고요. 풀 거 다 풀었다고. 그 이유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워낙에 우리나라 아파트의 전세금의 형태로 돈을 빌려준, 쉽게 말해서 돈이 물린 수천만 명의 세입자들이 있기 때문이에요. 엄밀히 말하면 갭 투자한 사람들, 금리가 이렇게 오를지 모르고 갭 투자를 한 거잖아요. 그러면 실리콘밸리 은행이나 PC방 사장님이나 칼국수집 사장님이나 저처럼 부동산 하는 사람이나 갭 투자한 사람이나 똑같이 망하는 게 맞아요. 똑같이 망해야지. 어쨌든 경영자라는 게 무한 책임을 지는 거니까. 그 대신에 경기가 좋으면 자기가 많이 벌어왔으니까 망하게도 해야 되는데 망하게 하면 돈이 물린 사람이 너무 많다. 그러면 나라에서 망하게 하지 않는 거예요. 그래서 부동산 전문가들이라는 분들이 나와가지고 전세가율이 우리나라는 60%니까 그 이하로는 떨어지지 않는다. 이 얘기를 맨날 하는 거죠. 저는 지금 깨달았네요. 어쨌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